사이버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나라 사이트와 같은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사이트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것처럼 느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중고 물건을 거래하기로 하고 대금을 입금하였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배송 문제로 배송 및 환불을 지연하고 있다면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시죠. 중고나라 사기란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에서 판매할 물건도 없으면서 물건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만 송금받아가는 사기 사건입니다. 중고나라 사기, 직거래 사기 등으로 불리지요. 이런 사기 범행은 은행 계좌만 있다면 어린 학생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사기 범행을 할 수 있죠. 또한 나중에 환불만 해주면 사기죄가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죄의식이 부족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반면 인터넷 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상품권 판매 사기, 고가 가전제품 판매 사기, 고객센터 사칭 환불 사기 등으로 계속해서 범죄 수법이 진화하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중고나라 거래 전 사기 계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경찰청 공식 사이트 인터넷 사기 위심 전화 계좌번호 조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빈칸에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넣고 조회하면 이전에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해봐야 합니다. 위 경찰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범행에 사용된 이력이 확인되는 전화번호나 은행 계좌라면 당연히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는 물품 사기뿐만 아니라 카톡 보이스 피싱, 조건 만남 사기, 몽캠 피싱 범죄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이트에서 휴대폰, 계좌번호가 확인되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매우 싸거나 급하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금 계좌가 외국인 명의의 계좌인 경우는 거의 100% 사기꾼이라고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금 입금 후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렇게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다면 다음 신고 방법을 통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나라 사기 신고 전에 꼭 준비하여야 할 준비물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준비물은 상대방 계좌 성명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은행 계좌 이체 내역서나 송금 확인증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방문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다시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기니 다른 것은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거래 내역서는 꼭 가지고 가셔야 해요. 특히 은행에서 발급한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거래 내역서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 시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와 있다면 송금 확인증도 가능합니다. 은행에 갈 시간도 없고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서 송금하였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송금 시 사용한 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이체 결과 확인 화면에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그 화면에서 상대방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은행 어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은행 어플은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그냥 이체 내역서를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상대방 계좌번호가 포함된 이체 결과 확인서 주세요 라고 하여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타난 거래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를 이용해서 돈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플로 접속해서 이메일로 계좌 이체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중고나라 사기 피해가 너무 많고 피해를 당해 신고하려면 이런 거래 내역서가 필요한 것을 은행에서도 알기 때문에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면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두 번째는 대화 내용 캡처 자료입니다. 중고 물건 거래 시 대화한 대화 내용은 상대방이 어떻게 속였는지를 입증할 사기죄의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대화할 때 상대방이 보낸 신분증 사진, 전화번호, 집 주소 등이나 이와 관련하여 캡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캡처해 두시면 나중에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대화 내용 캡처 자료는 거래 내역서와 같이 사기 수사 진행이나 검거한 후 조사를 받을 시 중요한 범행 단서가 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프린터를 할 수 없다면 캡처 자료를 수사관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물건을 판매한다고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게시판에서 광고를 한 광고글이 아직 남아있다면 재빨리 사진을 찍거나 휴대폰으로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자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피해를 당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요. 만약 주민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미성년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위와 같은 신고 준비가 끝났다면 현재 위치에서 최대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 경찰서로 가야 할까요? 자신 집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가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주소지 경찰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고나라 사기 신고는 꼭 집 주변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중고나라 사이트 등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범죄는 특정 관할이 없기 때문에 장소를 불문하고 아무 경찰서에서나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냥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서울로 출장을 가셨다가 옆에 경찰서가 보이신다면 그 경찰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경찰서 정문이나 현관에 있는 직원에게 중고나라 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어디로 가라고 안내해 줄 겁니다. 사이버 사건을 민원실에서 접수받는 경찰서도 있고 사이버범죄 수사팀 사무실에서 받는 경찰서도 있으니 경찰서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이버 수사관을 만나셨고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 신고하러 왔다고 하시면 진정서와 진술서를 줄 겁니다. 그럼 빈칸에 알맞게 피해 내역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사이버범죄연구소 사이트에 있는 사기 진술서 작성 방법 포스팅을 잠깐 보시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기 진정서나 진술서 작성 방법은 사이버범죄연구소 홈페이지에 자세히 포스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진술서를 다 작성하셨다면 추후 진행 상황 등의 설명을 들으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최근 엄청나게 빠르게 개선된 온라인 신고 시스템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서 방문 신고는 확실하지만 경찰서에서 직접 진정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자료를 챙긴다고 하더라도 빠뜨리기 쉽고 자칫하면 하루 종일 신고에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지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본인 인증 후 곧바로 진정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증이나 증거자료 등도 모두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실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를 마치면 문자 메시지를 받으실 텐데요. 그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시간 나실 때 가까운 아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시면 경찰관이 해당 문서를 쭉 뽑아주실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확인만 한 후 지장만 찍으시면 경찰서에서 따로 진술서 등을 작성할 필요 없이 신고 접수가 되는 것이죠. 만약 해당 사건이 이미 다른 피해자 신고로 인해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이 확인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편리하지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도 사이버범죄연구소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사진으로 상세히 설명해둔 아래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나라 사기 사건은 사기꾼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일단 피해금을 돌려받고 회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중고나라 범인들은 경찰에 잡히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되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처벌을 조금 받거든요. 사기죄는 재산죄이니까 피해금이 회복되면 그만큼 적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잡히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돈을 쓰는 것보다 단 한 명의 피해자에게라도 피해금을 변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범인이나 범인의 가족들이 변제할 돈도 없고 범인 자신이 변제 의사 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는 피해금 변제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범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피해금과 함께 그동안 시간,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꾼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되어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라는 것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청구하면 해당 재판에서 손해배상 재판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분들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를 걸어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계좌를 지급 정지시킨다든지 사건 관할 경찰서나 피해금을 환불받는 방법 등은 사이버범죄연구소에 포스팅되어 있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범죄가 없어질 때까지 왓츠맨은 계속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